자, 오늘은 수학상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뭐예요? 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식을 말합니다. 식.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거는 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면은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일단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제 수의 분류처럼 식도 분류를 해보면은 유리식과 그 다음에 무리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 유리식에는 뭐가 있느냐? 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분수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이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에요. 이 단원. 자, 요거는 차수를 말할 수 있는 식을 정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항이 하나짜리 단항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항이 여러 개, 두 개 이상인 식을 뭐라 한다? 다항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야 할 단어는 지금 다항식인데, 다항식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수식은 수학하에 있습니다. 수학하 함수편에 들어가 보면은 분수식과 그 다음에 분수함수 여기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리식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더 많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치수식, 그 다음에 로그식, 삼각함수식, 이런 다양한 식들이 이제 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 식, 가우스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 식,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의 분류가 되고, 그럼 이 식이란 뭐냐? 식이란 정의가 있겠죠, 정의. 약속인데, 뭐를 식이라 그러죠? 응? 자, 숫자와 수와 그 다음에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숫자와 문자를 사칙 연산으로 뭐 해놓은 거다? 표현해 놓은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가 이제 뭐 4x, x가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곱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y 플러스 2 x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이 4, 3, 이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xy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를 식이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4를 개수, 그 다음에 이 x제곱에서 2차 차수, 그 다음에 여기 3도 개수가 되고, 요거를 이제 또 뭐라고 그러죠? 항이다 그러죠. 항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식을 다항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 있죠. 3x 플러스 2분의 2x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분수식이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거는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이다. 그래서 이 식은 분수식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루트 2x 더하기 3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은 이거는 무리식이다라고 불러요. 무리식.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뭐 아까 얘기했죠. 뭐 사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사인 x 그러면은 이거는 삼각함수식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3제곱 그러면은 이거는 지수식이 되고, 그 다음에 LOG라는 거를 쓰죠. 로그 2x 더하기 3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로그식이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의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수학 상하에서 공부하는 거는 유리식, 무리식.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수학 상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식은 이제 이건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은 수기 1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다항식인데 다항식에는 이제 단항식이 있고 다항식이 있다 그랬죠. 숫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칙 연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다항식 또는 다항식이다 이렇게 지금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에서 이제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꼭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이죠. 자, 다항식은 뭐라고 해요? 몇 개의 단항식의 합과 차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다항식.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 있다 이거죠. 여러 개. 그 다음에 항은 다항식에 들어있는 각각의 단항. 그러니까 단항식이 이제 뭐라 그래요? 항이다 그러죠. 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3y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항이 3개입니다. 항이 3개인데 이 문자가 지금 이 다항식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단항식을 항이다라고 불러요. 항.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게 나오죠. 이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숫자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여기 보면은 지금 2라는 숫자가 보이죠.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개수 그래요. 개수.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게 있죠.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거는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 그러니까 개수는 달라도 차수가 같은 항을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x 더하기 2y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자, 이건 항이 4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xy 항하고 yx 항이 지금 뭐가 돼요? 이게 지금 동류항이 되는 거죠. 보면은 문자가 xy, xy 똑같고 차수가 1차, 2차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류항이다 그래요. 그래서 동류항은 따로 적는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EXY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요놈하고 요놈은 같은 항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최대인 것을 뭐라 한다? 차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문자에 관한 식이 있는데 3x의 4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요거는 이제 x에 관한 문자가 지금 x에 관한 건데 x에 관한 몇 차? 4차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최고차가 4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수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얘는 항수가 4개가 있는 거죠. 4개. 그러니까 저기 차례차례 보면은 4차항, 3차항이 없네요. 3차항은 0으로 봐야 됩니다. 개수가. 그 다음에 2차항 개수가 2가 되고 1차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있죠. 숫자.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수항.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이다. 그래서 상수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온 뭐가 있어요?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죠.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지수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법칙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연수 범위 안에서 뭐 한다? 지수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라는 거는 여러 번 이제 거듭 곱한다 그러죠. 거듭 제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a를 몇 번 곱한 거? a를 3번 곱한 거를 뜻하는 겁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 a를 3번 곱해준 거. 그러면은 a의 m 제곱하고 그 다음에 a의 n 제곱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이제 a가 n번 곱해졌고 다시 또 몇 번 더 곱해지니까 n번을 곱해지는 거니까 총 몇 번이 곱해진다? n 플러스 n번이 곱해졌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쭉 가서 이게 일단 몇 번 곱해진 거예요? n번 곱해진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n번 곱해지고
다시 또 뭐가 있다? n번 곱해지는 게 또 있죠. a 곱하기 쭉 가서 여기에 다시 n번이 곱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몇 번이 곱해졌다? n 플러스 n번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a의 n 플러스 n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거는 이제 수와 식의 이제 연산해서 계산을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외워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n번 곱한 거를 다시 또 몇 번을 곱했다? n번을 곱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끼리 뭐 해줘라?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 그 다음에 b의 m제곱으로 전개되는 식이 또 있죠. 각각을 지금 뭐 해주면 된다? m제곱으로 일종의 전개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눗셈이 있습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도 각각의 m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이제 이 다섯 번째 보면은, 나눗셈이 있습니다. 나눗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냐 하면은, 자, 얘가 이제 뭐예요?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되는 거죠.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에 지금 a가 n번이 있고 분자에 a가 n번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분하게 되면은 a의 n-n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미수, 지수 이렇게 표현해서 미수가 같고 나눗셈이네. 곱셈일 때는 뭐예요?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고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 빼줘라 이렇게 가는 게 지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면은 a의 0제곱이라는 게 있죠. a의 0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a를 0번 곱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a의 0제곱 해가지고 1로 지금 뭐가 된 거다? 약속이 된 겁니다. 증명이 안 되는 일종의 뭐가 돼요? 정의라고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리라는 말을 씁니다. 증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음의 지수 해가지고 요거는 a의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지금 많이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이 마이너스 1제곱은 뭘 뜻하는 거냐? 역수를 뜻하는 거예요, 역수. 그래서 a분의 1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거는 자, 한 번 더 적어보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전체 n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가로 안에 게 지금 뭐예요? a분의 1이 되고 그거에 다시 n제곱이 되면은 아까 이제 분수지수에서 보면은 a분의 b의 m제곱은 각각의 이제 m제곱 들어가던 것처럼 여기도 각각의 n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a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꼭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일종의 지금 뭐가 돼요? 법칙이죠, 법칙. 법칙이니까 일종의 뭐 공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요거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 그럼 나중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지수, 이 지수라고 그러죠. 요 m과 n은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는 자연수에서 지금 제한이 돼요. 그리고 이 A하고 B가 이제 미수라고 하는데 이 미수는 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1이 아닌 양수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게 되면 수학 1시간에 또 지수가 나오는데 그때 지수는 요 m과 n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유리수하고 무리수, 이제 무리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수까지.
실수까지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된 치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연산, 그러죠, 연산. 연산에는 이제 사칙 연산이, 정확하게 보면 사칙 연산이 있는데, 덧셈이 있고, 그 다음에 뺄셈이 있고, 덧셈, 뺄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거는 뭐 이제 동료한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간단히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두 다항식을 뭐 한다? 더하고 빼고, 이제 이런 연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제곱 더하기 3x라는 이 다항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2xy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두 다항식을 지금 뭐 한다고? 더해보거나 또는 빼본다 이거죠. 지금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는데 곱셈은 뭐가 되냐면은 곱셈 공식이 되겠죠. 전개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지금 아직은 덧셈 뺄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두 식을 지금 연산, 덧셈 뺄셈 연산에 의해서 이 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지금 이거죠.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y 3x 더하기 2xy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이렇게 전개된 게 식이 이제 정리가 된 게 덧셈이가 되고 뺄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y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두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이제 연산 이제 덧셈에 대한 연산을 보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죠. 당연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 결합법칙은 뭐예요? 앞에 것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것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하든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든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해 놓은 결과가 똑같을 때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뺄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있고 a 그 다음에 b-c 이런 게 이제 앞에 것 두 개 먼저 가로가 왜 있는 거죠? 가로는 먼저 계산하라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이거를 계산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a-b-c 이렇게 이제 나오고 얘 건 어떻게 돼요? a-b 이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플러스 c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이 경우는 뺄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 다음 나눗셈 결합법칙 성립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배법칙. 그러니까 이 분배법칙은 뭐 한다? 전개한다라고 해요. 전개한다. 가로를 푼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개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곱셈이라는 연산이 이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죠. a 곱하기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c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가로가 뒤에 이렇게 있는데 뭐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어떻게 적어줘도 되죠. c 곱하기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전개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곱셈은 이제 가로를 푸는 거죠. 가로를 푸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단원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이 연산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연산입니다. 곱셈에 대한 연산, 성질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이 분배 법칙도 성립하니까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에 나눗셈이 있는데 이제 목과 나머지 이제 이거 나오죠. 목과 나머지. 어떤 다항식을 이걸 이제 나눔을 당하는 식, 그래서 피제식이라고 부르죠. 나누는 식을 뭐라 그래요? 제식. 그러니까 나누는 식은 제식이 되고, 나눔을 당하는 식은 피제식이다 그럽니다. 자, 그때 이제 반드시 뭐가 나오죠? 목과 나머지라는 게 나옵니다. 목과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이제 Q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가 R이 되는 식을 우리가 이게 다항식에 연산해서 나눗셈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뭐, 나눗셈이 이제 주로 이제 분수식 쪽에서 이제 또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 약분이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하죠. 그러니까 R이 0일 때, 요 R이 0입니다. 이면 나머지가 0일 때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또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나오죠. 이 곱셈 공식은 일종의 전개 공식이다라고 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곱셈을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죠. 분배 법칙으로 뭐 해 나가면 되니까 전개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뭐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지만 근데 반대로 가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뭐 한다? 전개한다 그러고 반대 이게 이제 좀 어렵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인수분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됩니다. 전개 공식은 뭐 안 외워도 뭐 성질 차분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곱해보면 되는데 인수분해 공식은 몇 가지를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공식이 이제 또 많이 써먹는 이제 전개 공식이죠. a 더하기 b의 제곱인데 a 더하기 b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은 식이다?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p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서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얘가 a의 제곱이 되고 자, 요게 이제 a, b 항이 나오고 BA 항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러니까 A, B 항하고 BA 항은 동류항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EAB로 적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전개해 준 거를 B의 제곱의 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한 식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A의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뭐도 나오냐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이런 항도 나오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전개할 거냐. A 더하기 B를 세 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했던 거 있죠.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해가지고 그럼 총 이제 세 번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좀 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이 앞에 거 요게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a 더하기 b 하나가 지금 더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 뒤에 것도 이렇게 전개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그다음 플러스 3a b의 제곱 b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합과 차의 곱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제곱, 제곱의 차로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합이고 얘가 차가 되는데 합차의 곱은 제곱, 제곱의 차.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으로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인수분해 공식에서 많이 써먹는 거기 때문에 꼭 외워놔야 됩니다. A하고 B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곱이 오죠.
여기는 A하고 B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더해서 부호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곱하면 이제 플러스 AB가 되는 거죠. 자, 얘도 인수분해 공식에서 많이 써먹는 거고 항수가 3개짜리 전개식에서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3승, B3승의 합으로 전개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인수분해 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개 공식도 꼭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을 전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좀 전에 우리가 전개를 직접 해봤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4승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개가 되고 이제 문자가 3개짜리가 있습니다. 문자가 3개짜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외워놔야 돼. 전개하는 요령을 외워놔야 됩니다. 각각을 제곱해서 전부 더해주고, 둘씩 몇 배? 2배 해서 더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전체 제곱, 이거 전개하는 요령도 각각을 제곱해서 전부 더해주고, 둘씩 전부 몇 배 해라. 2배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이 식을 전개하는 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항수가 뭐 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3개짜리가 주로 많이 나오고 4개짜리는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에 거듭제곱, 제곱의 식을 전개할 때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고 둘씩 2배 해서 전개를 해줘라 이 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4차항, 2차항, 상수항. 그러니까 주로 2차식에 대한 2차가 되죠. 그럼 4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 보기차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기차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식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써먹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이제 값 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놔야 되고 그래서 이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 방에 벽에다가 또는 뭐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두고 장기전으로 이렇게 외워 나가는 게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도 그렇게 뭐 그닥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고 꼭 일단은 뭐 단기간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외워 나가야 됩니다. 수학 공부는 뭐 처음부터 쉬운 과목이 아니고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재미를 붙여가면서 이 수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왜 수학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가.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알겠지만은 뭐 수학을 어려워서 중도에 이제 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이제 결말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수학은 절대로 성적 향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힘들어도 꼭 참고 고등학교 뭐 3년 동안만 뭐 이제 참고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누가 중간중간에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수학 점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엄청 중요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